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이란 항구 봉쇄와 석유 규제로 이란 정권이 약 60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직항 노선 운항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와 원탁회의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의원들은 정보가 북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 이틀째인 29일 논의 내용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주제는 달에서 화성까지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9일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봉쇄 조치로 이란 정권이 수십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41척의 유조선이 총 6,9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대기 중이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이란 정권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봉쇄가 이란의 경제적 무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란산 석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란 정권이 약 6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군은 봉쇄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지금까지 봉쇄 조처를 어기려던 상선 42척을 우회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상 자유 구축이라는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고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문서를 인용해 이 연합체가 정보 공유와 이란에 대한 제재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는 수십 개국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더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이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의 진지한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29일 국영 매체를 통해 테헤란이 걸프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 적들의 수로 남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메네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직항 항공편 운항이 30일 재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치안 불안과 미국 보안요원의 베네수엘라 공항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시킨 지 7년 만입니다. 용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30일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상업용 직항 노선 운항을 7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잇는 이번 직항 노선은 지난 1월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항공편 제한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운항 재개를 기념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도색의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앞으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편을 매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치안 불안과 경제, 정치적 위기, 그리고 미국 보안요원의 베네수엘라 공항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마두로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마약 테러 등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현재 뉴욕 구금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열린 청문회와 원탁회의에서 의원들이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8일 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째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감시망을 통해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는 결코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일어나든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져버린 점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어떤 대북 협상에서도 절대적으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이 기다린다며 강제 송환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매그니츠키법에 따른 다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의 김영김 위원장은 29일 탈북민 11명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한다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은 2004년 제정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탁회에 참석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면 처형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디오 프로그램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단체들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과 함께할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베럿 공화당 하원 의원은 19살에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며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비무장지대 철조망 조각을 직접 들고 나와 탈북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럿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을 마주한 것은 DMZ 안에서였다며 오늘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베럿 의원은 탈북민을 향해 자유와 인권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 자유주간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보다 내부 결속과 체제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관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현재 북한은 내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얻으면서 지금의 북한은 3,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 궤도를 도는 10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지구로 귀환한 지 몇 주 만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나 코크와 캐나다인 우주비행사 제레미 한센은 이달 초 달 표면을 선회하는 경이로운 달 근접 비행 루나 플라이바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50여 년 만에 달에 도달한 인류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업적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행 임무를 통해 승무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 공간까지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의 핵심은 나사가 이르면 2028년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기 위해 사용할 오리온 우주선과 새로운 로켓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장기적인 계획은 약 6개월 간격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내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1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9일 수요일에는 회의 4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고 특히 미국이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은경 기자와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여 군비통제 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29일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 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즉 핵무기와 같은 위험한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여 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문제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영어로 뉴 스타트라는 이 협정 약속을 사실상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수를 줄이기로 약속한 국제 협정인데요. 여 차관보는 러시아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국무부 차관보가 다른 나라들도 언급을 했네요. 네, 중국과 이란 문제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5년 동안 핵무기를 빠르게 늘려왔고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민간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축량을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강력해지는 군사 협력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는 모두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지지하고 있는 점도 NPT 정신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땠습니까? 네, 먼저 크로아티아는 북한 사례가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리히텐슈타인도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는 어떤 행사입니까? 네, NPT 평가 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서 개최하는 국제 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4월 27일 시작해 5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는 개막 이후 일반 토의에서 당사국 대표들의 기조 연설을 들은 뒤에 핵 군축,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논의에 들어가고요. 또 이어 평가 회의 결과를 종합한 최종 선언문 초안을 심의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NPT 평가 회의는 만장일치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회의 결과를 종합한 초안이 선언문으로 최종 채택이 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요. 2015년 9차 평가회의와 2022년 10차 평가회의에서는 회원국 각 이견으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핵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네.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 사흘째인 29일 논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VOA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 의장이 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전쟁과 전쟁부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해 증언했습니다.
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쟁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Without objection, the chair reserves the right to declare the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29일 의회에서 미군 예산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의원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Since the war started,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핵 능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협상에서 이란은 사실상 해협을 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쟁 이전에는 해협이 개방돼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negotiating to get back to status quo. 헤그세스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been clear-eye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카셈 솔레이마니 제거에서부터 이란 핵합의 탈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핵무기 확보에 집착하는 이런 적과 맞서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렌트 켈리 하원 의원은 이란 전쟁 수행을 옹호했습니다. Since 1979, 우리는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란은 1979년 이후 줄곧 미국과 전쟁 중입니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하마스를 배후 조종하는 것부터 핵무기 개발 시도와 전 세계에 테러를 수출하는 행위까지 모두 그 증거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Of course, for 47 years, 맞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바그다드에 이르기까지 지난 47년 동안 이란은 미국을 겨냥해 가장 위험한 무기를 확보하려 해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부 예산안을 옹호하며 이를 역사적이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예산이 미군이 최전방에서 공장 현장에 이르기까지 치명적 타격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예산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our shared goals are to 우리 공동 목표는 합동군이 전략적 주도권과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미국의 힘을 투사하며 국가의 이익에 따라 전 세계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on our nation's terms. 출서스트 3세 수석 재무책임자 대행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란 전쟁 에픽 퓨리 작전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29일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2027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전쟁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방위 분담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북한에 대한 방어에 주도적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함으로써 모범적인 동맹국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탈북민들의 증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영김 위원장은 탈북민 대표단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변화는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의 영김 위원장이 29일 레이번 하원 의원회관에서 11명의 탈북민 대표단과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적도기니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할아버지의 말씀과 외부 라디오 방송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13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기 김씨 조건은 사기꾼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8년에 우연히 라디오를 오게 돼서 라디오를 시청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집안이 뭐 얽혀 그리고 김씨 정권이 정말 무서운 사기꾼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탈북해 한국에 거주 중인 이재희 씨는 12살의 가족을 모두 굶주림으로 잃었다고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고아가 된 뒤 북한의 강제노동 조직인 청년 돌격대에서 8년간 혹독한 노동을 하고 인신매매 피해를 당해 북한을 떠났다는 이 씨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 진짜 걔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에 원탁 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There is no concern for human life there. 그곳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면 처형당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모일런 의원은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I guess the radio program is one good way. 라디오 프로그램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북한 인권 단체들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과 함께할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오늘 원탁회의에서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억압과 중국 내 강제 북송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영킴 위원장은 북한을 바꿀 힘을 기울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이의 마찰이 수일간 공개적으로 이어진 끝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산으로 독일 내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기준 약 3만 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 유럽사령부와 미 아프리카 사령부 본부도 독일에 있습니다. 또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이 이란 협상가들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워싱턴은 이번 분쟁과 관련해 분명히 아무런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르츠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믿는다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5월 1일 미 증시 선물이 상승한 가운데 유가는 장중한 때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최고가인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2.8% 하락한 114달러 70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7% 하락한 105달러 1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29일 늦게 발표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등 미국 대형 기술기업들의 기록적인 실적이 힘입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내 AI 도구의 광범위한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30일 다우존스 산업병구지수는 0.7%포인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0.23%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06%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2026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다국적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해상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습니다. 한국 해군이 림팩에서 다국적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군 3함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주제는 파스터, 통합과 준비입니다. 한국 해군은 연합기동부대 사령관 지휘 아래 다국적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의 실제 작전을 지휘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아르테미스 계획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으로 아르테미스 2호 우주 비행사들을 초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주 비행사들의 용기와 능력을 높이 치하했는데요.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선 미국의 우주 전략 어디까지 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에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벗어난 유인 비행이 바로 아르테미스 2호 임무였습니다. 네. 미국의 달 탐사를 잠깐 돌아보면요.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정점으로 찍었지만 이후에는 비용 부담, 안전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특히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컬럼비아 참사, 우주 개발 정책이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후에 미국 우주항공국은요, 유인 탐사 대신에 이 허블 우주망원경, 화성 탐사 로봇, 또 명왕성 탐사선 등 사람이 없는 무인 중심의 탐사를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2017년 미국이 다시 유인 달 탐사를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2022년 성공한 아르테미스 1호, 무인우주선 오리온을 발사해서 달 근접 비행 귀환을 검증했습니다. 네, 자, 2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아르테미스 2호인데요. 실제 우주 비행사가 탑승해서 달 궤도를 비행하면서 장기간 유인 비행 환경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3단계 아르테미스 3호는요. 달의 남극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8년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얼음 형태의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착륙해서 장기 체류를 위한 기지 건설 가능성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이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고요. 산소와 수소를 분리해서 연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심우주 탐사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결국 다른 중간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화성인데요. 이 나사는 20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 초 사이에 인간을 화성까지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에서의 체류와 자원 활용 기술, 바로 이 화성 탐사의 전초 단계인 거죠. 네, 국제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출범한 아르테미스 협정은요. 지금 6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우주 탐사를 보다 투명하고 평화적으로 수행하자는 원칙이 핵심입니다. 한국도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우주항공청 카사와 나사 간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태석 카사 청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서 톰 존슨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을 만나서 우주기술 협력과 민간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고요. 또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하고 공동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발굴해 뜻을 모았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우주 협력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재작년 5월입니다. 한국의 카사가 개청한 후에 9월에 이 두 나라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우주 탐사, 과학, 항공 분야 협력 확대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달, 화성 탐사 구상, 우주 생명과학, 심우주 통신, 저궤도 상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 오염 감시 위성인데요. 미국의 대륙간 배출 오염 모니터링 일명 템포 위성하고 한국의 정지궤도 환경 모니터링 분광기 등 여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로 시선을 돌리는 동시에 인류의 주소지인 지구 환경부터 챙긴다는 겁니다. 네, 현재 60여 개국이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단순한 달 탐사가 아니고요. 국제 협력, 기술 경쟁, 그리고 화성으로 이어지는 장기 전략입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꿈을 우주로 펼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의 나사 아르테미스 계획에 관해서 익스플레이너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5월 1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부 사령부는 이란 항구 봉쇄와 석유 규제로 이란 정권이 약 60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직항 노선 운항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와 원탁회의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의원들은 정보가 북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9일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봉쇄 조치로 이란 정권이 수십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41척의 유조선이 총 6,9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대기 중이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이란 정권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봉쇄가 이란의 경제적 무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란산 석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란 정권이 약 6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군은 봉쇄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지금까지 봉쇄 조처를 어기려던 상선 42척을 우회해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상 자유 구축이라는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고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문서를 인용해 이 연합체가 정보 공유와 이란에 대한 제재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는 수십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회의가 종료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더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이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의 진지한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29일 국영 매체를 통해 테헤란이 걸프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 적들의 수로 남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메네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30일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상업용 직항 노선 운항을 7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잇는 이번 직항 노선은 지난 1월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항공편 제한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운항 재개를 기념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도색의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앞으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편을 매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항공편 운항 재개가 미국과 베네수엘라 모두에게 큰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치안 불안과 경제 정치적 위기 그리고 미국 보안요원의 베네수엘라 공항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마두로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레아 플로레스는 마약 테러 등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현재 뉴욕 구금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와 원탁회의들에서 의원들이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8일 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라고 규정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째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감시막을 통해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는 결코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일어나든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져버린 점을 언급하며 인권은 어떤 대북 협상에서도 절대적으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이 기다린다며 강제 송환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매그네츠키법에 따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영김 의원장은 29일 탈북민 11명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한다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2012년, 2008년, 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탁회의에서 참석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지구로 귀환한 지 몇 주 만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지구로 귀환한 지 몇 주 만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나 코크와 캐나다인 우주비행사 제레미 한센은 이달 초 달 표면을 선회하는 경이로운 달 근접 비행 루나 플라이바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50여 년 만에 달에 도달한 인류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업적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목을 사로잡은 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행 임무를 통해 승무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 공간까지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의 핵심은 나사가 이르면 2028년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기 위해 사용할 오리온 우주선과 새로운 로켓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장기적인 계획은 약 6개월 간격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내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의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because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제가 좌에게 주말에 뭐 할 건지 물었더니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내 마음속의 마지막 것, 마지막 순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That's the furthest thing from my thoughts. I couldn't be less concerned about that. I haven't even begun to consider that. That's the least of my worries right now. I'm not even thinking about that.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어떤 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이런 말입니다. The last thing I want. The last thing I want 이렇게 말을 하면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The last thing I want is talking about my weekend right now. 지금 나는 내 주말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 a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I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할 건지 생각해 봤나요?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Somebody scratched my car. 누가 차를 긁었어요. 내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When did this happen? 언제요? Did you see who did it? 누가 그랬는지 봤나요? Unfortunately not. 불행히도 아니요.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Yeah, maybe so. 네, 아마도요. That would have been useful. That would have been handy.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경찰에 신고했나요? I'm still processing. 계속 생각 중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그 일에 대해 더 생각이 필요할 때 이런 표현 할 수 있습니다. I'm still processing. I'm still digesting the information. I'm still wrapping my head around it. I'm still trying to absorb everything. I'm still mulling it over. I'm still trying to make sense of it. 끝으로 오늘의 표현.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thought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this weekend?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Somebody scratched my car. When did this happen? Just this morning when I went to grab some coffee. Came back to find this huge scratch on the side. Did you see who did it? Unfortunately, no. It was parked in a pretty crowded lot. I wish I had installed a camera or something. Yeah, maybe so. Have you reported it to the police? Not yet. I'm still processing. Everyday English, BO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at's the last thing on my mind. 머릿속에 있지도 않다. 마음속의 마지막 순위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이란 전쟁과 전쟁부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관해서 증언했습니다. 전쟁부 관계자는 이번 전쟁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Without objection, the chair reserves the right to declare the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29일 의회에서 미군 예산과 이란 전쟁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의원의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Since the war started,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핵 능력은 전혀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협상에서 이란은 사실상 해협을 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쟁 이전에는 해협이 개방돼 있었고 지금 우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카셈 솔레이마니 제거에서부터 이란 핵합의 탈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핵무기 확보에 집착하는 이런 적과 맞서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렌트 켈리 하원 의원은 이란 전쟁 수행을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란은 1979년 이후 줄곧 미국과 전쟁 중입니다.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하마스를 배후 조종하는 것부터 핵무기 개발 시도와 전 세계에 테러를 수출하는 행위까지 모두 그 증거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바그다드에 이르기까지 지난 47년 동안 이란은 미국을 겨냥해 가장 위험한 무기를 확보하려 해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쟁부 예산안을 옹호하며 이를 역사적이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예산이 미군이 최전방에서 공장 현장에 이르기까지 치명적 타격 능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편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예산의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공동 목표는 합동군이 전략적 주도권과 우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미국의 힘을 투사하며 국가의 이익에 따라 전 세계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줄서스트 3세 수석 재무책임자 대행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란 전쟁 에픽 퓨리 작전 비용이 현재까지 25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또 29일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으로 평가하며 미국의 특별한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전쟁부는 인도태평양에서 방위 분담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북한에 대한 방어에 주도적 책임을 지겠다고 합의함으로써 모범적인 동맹국임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탈북민들의 증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영김 위원장은 탈북민 대표단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변화는 내부에서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의 영김 위원장이 29일 레이번 하원 의원회관에서 11명의 탈북민 대표단과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를 통해 탈북한 양일철 씨는 적도기니 주재 북한 대사를 지낸 할아버지의 말씀과 외부 라디오 방송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13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말씀하시기 김씨 조건은 사기꾼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꾼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8년에 우연히 라디오를 오게 돼서 라디오를 시청을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집안이 얽혀 그리고 김씨 정권이 정말 무서운 사기꾼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탈북해 한국에 거주 중인 이재희 씨는 12살의 가족을 모두 굶주림으로 잃었다고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고아가 된 뒤 북한의 강제노동 조직인 청년 돌격대에서 8년간 혹독한 노동을 하고 인신매매 피해를 당해 북한을 떠났다는 이 씨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진짜 개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감에 원탁 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There is no concern for human life there. 그곳에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면 처형당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모일런 의원은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I guess the radio program is one good way. 라디오 프로그램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북한 인권 단체들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과 함께할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오늘 원탁회의에서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의 억압과 중국 내 강제 북송 실태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영킴 위원장은 북한을 바꿀 힘을 기울 북한 인권법 재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란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사이의 마찰이 수일간 공개적으로 이어진 끝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유산으로 독일 내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 6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 유럽 사령부와 미 아프리카 사령부 본부도 독일에 있습니다. 또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5월 1일 미 증시 선물이 상승한 가운데 유가는 장중한 때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 선물은 한때 최고가인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2.8% 하락한 114달러 70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7% 하락한 105달러 1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29일 늦게 발표된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등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의 기록적인 실적에 힘입어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내 AI 도구의 광범위한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30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78%, 스탠다드 푸어스 500지수는 0.23%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06% 소폭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2026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와이 일대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다국적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해상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습니다. 한국 해군이 림팩에서 다국적 해상 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해군 3함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의 주제는 파트너, 통합과 준비입니다. 한국 해군은 연합기동부대 사령관 지휘 아래 다국적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의 실제 작전을 지휘합니다. 해상구성군 사령관은 연합기동부대 사령관 지휘 아래 훈련에 참여한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보직입니다. 칠레는 부사령관, 일본은 차석사령관, 캐나다는 공중구성군 사령관을 맡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미국 역사와 혁신 미국인들의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합중국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부인 마샤 워싱턴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사 워싱턴은 1789년 4월 30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취임하고 미국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가 됐죠. 평소 신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후대 미국 대통령 부인들의 모범이 됐고요. 미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여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퍼스트 레이디 역사를 처음으로 써내려간 주인공이면서 1902년 미국 역사에 처음으로 또 우표에 등장한 여성이죠. 어떤 인물인지 궁금하네요. 네, 마사 워싱턴은 1731년 6월 2일 버지니아주 체스트넛 농장에서 이 8남매 중 첫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담배 농장을 소유한 아버지 아래서 부유하고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읽고 쓰는 법을 배워서 책을 즐겨 읽었고요. 또 편지도 자주 썼습니다. 네, 마사 워싱턴은 18살 때 이 버지니아 최고 부자였던 데니얼 커스티스와 결혼을 했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요. 26살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이 동갑내기 청년 조지 워싱턴을 만났습니다. 네, 훤칠한 키에 군 장성이었던 조지 워싱턴과 만난 지 1년도 안 된 1759년 1월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자녀 둘을 데리고 마운트 버논에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네, 이 마운트 버논에서 농장을 운영하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독립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남편 조지 워싱턴을 전장으로 보내야 했겠네요. 네, 그랬습니다. 독립전쟁 때는 이 장교 부인들을 모아서 이 뜨개질 모임을 조직했는데요. 당시 보급품이 부족해서 병사들이 신발이 없어 맨발로 눈 위를 걷기도 했는데 마사 워싱턴은 겨울에 군 야영지에 머물면서 양말과 옷가지를 마련해주고 또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추위에 떨었을 병사들의 마음까지 아주 따뜻하게 녹였을 것 같은데요. 네, 마사 워싱턴은 이렇게 독립전쟁이 끝나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1789년 5월 당시 임시 수도였던 뉴욕으로 왔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부부는 백악관에서 살지 않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 부부죠. 네,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8년 동안 대통령 관제를 임대해서 썼습니다. 또 마샤 워싱턴은 미국의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지만 이렇게 불린 적이 없습니다. 네, 퍼스트 레이디란 호칭은 마사 워싱턴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 뒤에 이 공식 문서에 등장했고요. 그때는 레이디 워싱턴이나 프레지던트 레이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마사 워싱턴이 내조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 관저에 손님들을 초대하고 또 접대하면서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마사 워싱턴은 매주 금요일 밤 레비즈라는 모임을 주관했는데요. 그런데 이 손님 접대 방식이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네, 유럽식 정식 만찬은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 형식인데 레비즈에서는 이 손으로 잡기 쉬운 작은 한입 크기의 음식을 준비해서 이 손님들이 음식을 손에 들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게 당시 정치인들 사이에 레이디 워싱턴의 다과로 유명한 대표 메뉴가 잡기 쉽게 작게 조각낸 시드 케이크였습니다. 이렇게 마샤 워싱턴은 평소에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전쟁 중에는 화려한 유럽식 드레스 대신 미국에서 직접 짠 이 홈스펀 천으로 만든 소박한 옷을 입으며 이 독립전쟁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두만큼은 보라색의 은색 장식으로 아주 화려하게 신으면서 세련미를 잃지 않았습니다. 네. 화려한 구두를 신고 이 조지 워싱턴이 무도회에서 춤추는 걸 좋아했다는데요. 키가 188cm나 되는 남편하고 춤추는 마사 워싱턴의 모습이 상상이 좀 되네요. 네, 조지 워싱턴 부부는 무도장에서 28세기의 우아한 음악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네. 자, 미국의 첫 퍼스트 레이디였던 만큼 지금의 그 유명 연예인 이상으로 늘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다녀서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 아메리카 250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 마사 워싱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미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부사령부 이란 항구 봉쇄와 석유 규제로 이란 정권이 약 60억 달러 재정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달 비행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한국어 방송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